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동화성, 비샘전자, 네오팩트, 성우전자, 알티캐스트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화성밸브가 장중 13% 상승하는 매집봉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화성밸브 차트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문의 주신 것 중에 특정 시드 금액 안에서 관심 종목 매수를 할 때 1차, 2차, 3차 매수 비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FOMC 소화하면서 다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3%대 상승, S&P 500도 보합권. 그래서 지금 나스닥만 좀 기술주 위주로 올라간 모습이죠. 금리에 반응하는 기술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에 벌써 이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더니 지금 2%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일도 상승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위에 저항 구간대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위치는 지금 이제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도 비슷하게 이 고점대 단기 고점대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지가 나오면서 여기 구간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 S&P 500도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딱 주봉으로 보더라도 양봉이 훨씬 많은 모습이죠. 나스닥도 그렇고 양봉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 오늘 하락이 났죠. 보시면 코스피도 이거 제가 어제 그려놓은 추세선인데 이 구간 26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 근처까지 아래 꼬리로 내려가면서 지금 소폭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많은 시기긴 한데 왜냐하면 디폴트도 해결이 됐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을 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이 일단 중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 좀 더 맞는 그림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지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앞에서 이렇게 음봉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시면 양봉이 여러 번 나오고 음봉으로 바뀌니까 음봉으로 떨어지죠. 양봉이 여러 번 나오고 음봉으로 바뀌니까 음봉이 바뀌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어제 쏟아진 장대 음봉을 모두 다 회복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어느 정도 돌려놓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갭으로 떠서 올라가더니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라가다가 쑥 갑자기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야 이것도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괜찮은 신호로 좀 보고 있고 아랫꼬리로 방어를 해줬으니까 아랫꼬리로 방어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면 이것도 완전 똑같은 패턴 아니지만 샛별형 캔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랫꼬리로 지켜 올려주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이 음봉 캔들을 조금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지금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 나스닥도 지금 0.6%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도 0.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 흐름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러면 일단 오늘 하락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승만 하고 계속 가는 방향은 없겠죠. 상승 조정식으로 올라가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보조지표도 지금 과매수권으로 올라가 있고 스토캐스틱도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이제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수 자체가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고 S&P 500도 과매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추가로 하락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일 이 흐름 그대로 또 만약에 국내 증시도 하락이 나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빠질 거고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을 또 깨러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 구간을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뭐 짧게 볼게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오늘 지수도 에코프로 위주로 코스닥 오른 느낌이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또 혼자 나홀로 6%를 올라주면서 코스닥 증시를 이끌었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지죠. 이러면서 이제 어제는 에코프로가 또 이렇게 빠지니까 지수가 2%대 밀리고 오늘은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에코프로가 지수를 또 떠받들고 지금 이런 모습이긴 한데 동화화성도 보시면 그냥 간단하죠. 이 제가 수렴하는 추세 그려놨었는데 아직 이 추세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적어도 2, 3거래일 정도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그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저라면 오히려 이 수렴을 위로 뚫었을 때 손절 잡고 들어가거나 눌림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추세 하단을 올라가는 상승 추세 하단 수렴 추세죠. 수렴 이 수렴하는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2, 3주 안에는 흐름이 나올 것처럼 보이죠. 지금 위치상.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로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타점 잡고 손절 짧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성은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비샘전자. 비샘전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름대 라인 5천 한 260원 정도를 돌파하고 위에서 지금 2거래일 정도 지지가 나왔었죠. 어제 엊그제 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양봉 캔들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앞에 또 크지 않지만 매집봉으로 보이는 캔들 띄워줬으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죠. 왜냐면 비슷한 구간을 매집봉으로 한 번, 두 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왕봉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매집봉의 위치,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추세도 굉장히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연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더라도 아직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만 있었지, 슈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중요한 게 들어올리고 여기서 눌러주고 바로 가나 했더니 상신전처럼 파고 1년을 있다가 올라왔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게 골파기스러운 하락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샘전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도 1차로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빠지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나 이 바닥권에서 2차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샘전자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 매집에 대한 분출이 터진다면 아마 이 그냥 전고점은 우습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2만 원, 뭐 3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주면 상승연휴처럼 단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네오팩트. 네오팩트도 지금 111선 이탈 안 해주면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111선 아래 구간 공구리 라인으로 지켜주면서 위에서 111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여전히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죠. 혹시나 빠지면 저라면 손절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바닥권이고 이 저점 구간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 큰 바닥 라인을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때는 이제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흘러내리던 그림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거래량 싸서 들어 올렸으니 눌려주고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오팩트 여전히 111선 손절을 잡고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다음 종목 성우전자. 성우전자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매집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상승,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내려와서 지금 1년을 바닥에서
기다가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죠. 이미 아직 그 올라온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렴하는 추세 마찬가지죠. 동화성처럼 이러한 추세를 위로 돌파해 주는지 아래로 돌파해 주는지 이걸 관심 있게 봐야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한 2거래일에서 3거래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여기 이 구간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바닥권 여기 보이죠? 여기 빠지면 그냥 전저점까지 열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리고 매물 소화하고 위로 튈 것인지 아래로 튈 것인지 그럼 우리는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할 수 있고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제가 바로 가면 224일선에서 바로 가고 쉬었다 가면 111선에서 가는 거를 상승에 베팅하는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224일선 위에서 올라가거나 만약에 내려온다. 이런 식의 그림 111선. 왜냐면 제가 111선 근처에서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112선까지 빠지는 걸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한세, MK 이런 종목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슈팅 나오고 한 번 더 슈팅 나왔는데 112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 어떤 거 불러 가스펠 바닥. 가스펠 바닥처럼 112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오고 다시 112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알티캐스트도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빠진다. 손절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 올렸는데 다시 내려간다.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한번 들어 올렸었죠.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또 들어 올렸죠. 그러면 들어 올리고 매물대 소화하고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다시 내려간다? 그럼 또 이만큼의 기간이 또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티캐스트는 지금 일단 112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 저도 이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공구리로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화성밸브 보면 어, 제가 6월 4일이면 요때거든요. 6월 2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제가 장기평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왜냐면 이 매집봉 띄우고 이 박스권 쳐줬으니까 이 박스권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평 손절 라인 잡고 이 정도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슈팅이 3거래 정도 나왔다가 재차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오늘 13%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매집봉이 나왔는데 뭐 갖다 붙인 이슈야 뭐 말도 안 되게 웃기죠. 러시아랑 중국 뭐 천연가스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고 하면서 국내 1위 밸브 기업 부각 이러면서 뭐 화성 밸브 주가 강세다 이러면서 화성 밸브는 LPG 용기용 밸브 이런 걸로 이제 1위 밸브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국내 1위 이러면서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는 이런 거 관련주로 분류돼서 상승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성 밸브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성 밸브도 수렴하는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앞에 그림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매집봉 떴었던 구간이 여기죠. 여긴데 아래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왔죠. 이 매집봉이 있는 구간까지. 앞전 매집봉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매집봉 위치를 한 단계 올려줬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대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그 차트 크게 보면 이미 이때 급등과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혹시나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찌르는 매집봉이 또 뜰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소화가 끝났다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앞전 매집봉보다 거래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바로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한 번 더 눌러서 쉬었다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장기 입평만 깨주지 않으면 괜찮겠죠. 지금 장기 입평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매집봉을 띄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마찬가지 화성밸브는 만약에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했던 구간이고 이렇게 튈 가능성에도 베팅할 수 있고 그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런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5,860원 정도, 이 정도 구간 지켜줘야겠죠. 딱 신기하게 그 구간에 그냥 추세선을 그어보면 다 앞에서 지지저항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밸브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만 깨지 않으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화성밸브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왜냐면 매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시드 금액 안에서 관심 종목 매수를 할 때 1차, 2차, 3차 매수 비중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문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특정 시드 안에서 관심 종목 분할 매수하는 방법, 5천만 원 기준인데 이거는 현재 제 시드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저랑 시드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상승장이 아니라면 최소 지금 30%에서 50%는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 지수 보면 이때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저도 이때는 현금 비중이 30% 가까이 됐었습니다. 30% 아래로 빠졌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찍고 상승하는 그림 나왔죠. 상승하면서 오히려 현금 비중 조금 더 늘렸고, 이 구간대에서 조금 많이 진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상신전자도 최근에 입자를 했지만,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현금 비중을 50%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50%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재 운용 중인 시드가 결혼할 때 써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고, 하락의 가능성을 크게 봐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 상승장이 아니라면 최소 30에서 50% 현금 비중 만들어 놓자. 그렇다면 50%면 2,500만 원이죠. 그러면 현금 비중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시드가 2,500만 원이죠. 이거로 내가 1, 2, 3차 매수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몇 종목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다 관리가 가능하다면 다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 10개도 솔직히 많은데 10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10개 내외가. 왜냐면 이 10개 이상의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면, 저도 10개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10개, 한 10개, 뭐 한 15개 이 이상 넘어가면 특정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크게 상승해버리면 손실을 만회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하락하는 종목을 빠지고 있는 걸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언제 이만큼 빠졌어? 이런 종목들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종목까지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간 조정과 추가 하락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손절 잡고 단기 매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분할 매수하는 구간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장기 이동 평균선 역배열 저점 구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샘전자, 그리고 상신전자, 이런 종목이었겠죠. 그리고 손절 잡고 단기 매매하는 경우는 정배열 구간인데, 어떤 걸 제가 매수했었냐? KC, KC 제가 매수했었죠. 이런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할 매수하는 경우 비샘전자 보세요. 매집봉 띄우고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아직 역배열 상태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럼 반대로, 그리고 상신전자도 급등 나오기 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이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경우는 역배열 또는 저점 구간, 그리고 손절 잡고 단기 매매하는 경우,
상신전자의 이런 위치겠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캔들 나왔을 때도 이 캔들 나왔을 때도 이 몸통의 중심선 손절 라인 잡고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한가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에 떠 있는 종목들은 손절 잡고 단기 매매를 하냐?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위로 갈 구간보다 아래로 내려갈 구간이 훨씬 크죠. 그래서 오히려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별 구간에선 분할 매수하는 게 맞고, 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슈팅이 나오면서 이평 확장이 시작됐을 때는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벌써 보시면 만약에 1차를 한 요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가 7,000원인데 5,700원 20%나 더 빠지죠. 그럼 분할 매수 여기서 사고 여기서 저점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낮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슈팅이 나온 구간에서는 손절 잡고 짧게 매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을 하고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또 KC 보여드리면 KC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실제로 해서 이 구간에서 사서 이때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 음봉 나오길래 이 장대 양봉 손절 잡고 보시면 장기도 평선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샀다고 말씀드린 대창스틸. 대창스틸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지금 약간 반봉이 계속 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저점인 경우, 그러면 1차 여기서 사고 2차 어디서 사는지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그래서 기간 조정 추가 하락 고려해서 분할 매수할 것인가, 손절 잡고 단기 매매를 할 것인가는 저는 이런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왜 열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5천만 원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열종목이라고 할게요. 저는 1차 매수로 50만 원 정도로 합니다. 5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50만 원 1차 매수해서 그걸로 올라가면 수익 보고, 성화이텍처럼 성화이텍처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죠. 추가 매수하는데, 그러면 제가 2차 매수 1대1 물타기래요. 1대1 물타기. 1차 50만원, 2차 50만원. 그러면 1대1 물타기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3차 매수를 한다. 그럼 1차 매수 50만원 했고 2차 매수 50만원 했으면 결과론 쪽으로 100만원 매수가 되죠. 그러면 3차 매수해서 또 이거에 1대1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종목에만 벌써 200만원이 들어가죠. 한 종목에만 벌써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10종목이 넘어가는 종목을 2,500만원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솔직히 직장인으로 봤을 때는 1차 매수 50만원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월급 뭐 저처럼 직장인이면 진짜 적으면 200에서 많게는 500 정도 받는 직장인들이실 텐데, 50만원이면 월급의 10%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3차 매수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2차 매수까지 하고 손절한 적은 있어도 3차 매수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분할 매수도 너무 많이 해서, 만약에 여기서 3차 매수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차 매수로 만원에서 1차 매수 50만원 샀어요. 그러면 이거 단태님이 많이 하시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40%까지 하락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항상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40%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1차 매수 만원에서 50만원씩 샀는데 20%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20% 돼서 마이너스 20% 돼서 50만원을 또 샀어요. 9천원에서 8천원에서. 그러면 평단이 9천원이 되겠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1차 매수를 만원에서 50만원 하고 2차 매수를 이제 1대1 물타기를 해서 20%가 빠졌을 때
8,000원에서 1대1로 물타기라면 평단이 9,000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가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0만원 물타기를 하면 그러면 6,0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6,000원에서 또 1대1 물타기 100만원을 해버리면 평단이 7,500원이 되죠. 평단이 7,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평단은 7,500원인데 6,000원이 돼버렸죠 가격은. 그러면 1,500원이 빠진 건데 나누기 7,500원 20%죠. 여러분 3차 매수까지 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면 20%나 빠짐. 20%입니다. 20%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매수까지는 안 하고 있고 웬만하면 1차 매수, 2차 매수만. 그러면 2차 매수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나?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비쌤전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쌤전자 제가 50만원씩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쌤전자 지금 보시면 비쌤전자 제가 50만원치 지금 5,100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수익인데 5,100원. 5,100원에 샀으니까 한 요 정도죠. 네, 요 정도. 그럼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하단이나 크게 보면 바닥권 요 정도겠죠.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는 이 정도 구간에서만 합니다. 어정쩡하게 내려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진 INS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진 INS 제가 보시면 7,000원대 1차 매수를 했어요. 7,000원대. 7,500원이면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이 아래 꼬리 달리는 거 보고 바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거죠. 대신 먹으면 나는 작게라도 먹겠다. 여러분 저 20만 원치밖에 안 샀습니다. 20만 원치. 20만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22%인데도 5만 9천 원밖에 손실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2차 매수를 어디서 할 거냐? 저는 여기 보시면 이 바닥 구간 오기 전까지는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렸을 때도 안 샀습니다. 왜냐면 저는 2차 매수 구간을 여기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이죠.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잘라야죠. 그래서 저는 이 우진 INS를 매수했을 때 이 7,500원대에서 바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했지만 이만큼이 이렇게 흘러내려도 20만원치밖에 안 샀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겁도 안 나고 오히려 그냥 그래 받아와라. 그럼 한 번 더 산다.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지금 여기 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매집봉 뜨면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안 사나요? 예, 안 삽니다, 저는. 예, 저는 안 삽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염두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수를 생각한 구간에 왔을 때만 매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진입한 대창스틸도 지금 50만 원치 가지고 있는데 그 대창스틸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합권이에요. 2,905원에 지금 50만 원치 샀는데 그러면 대창스틸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하단에서 사거나 크게 봤을 때 바닥 구간 이 정도에서만 산다는 얘기겠죠. 전 이 정도 오기 전까지 절대 안 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엄청난 데이세가 나온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만 수익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1차 매수 50만 원밖에 안 하면 날아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얼마 못 벌잖아요. 100% 올라도 5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00% 올라도 50만 원이죠. 이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왜냐면 어 버는 것도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음 제가 지금까지
총 매매한 종목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유 중인 종목 말고 일자별 기간 순위 이걸 들어가야 되나? 이거였나? 기간 실현 손익, 일별 실현 손익, 종목별 기간 실현 손익. 제가 2020년도 이때쯤에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탈 수익이 900만 원이거든요. 4억, 매수 금액 3억 9천, 매도 금액 4억. 90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여러분 제 거 잘 보세요. 저 수익 종목이 맞나? 손실 종목이 맞나? 여러분 딱 봐도 보이시죠? 파란색이 훨씬 많죠? 파란색이 훨씬 많아요. 저 손절한 적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면서 배운 게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 솔직히 저 100만원, 200만원씩 했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락하면. 하락하면, 욕 나오네. 띠발. 이러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있고, 제가 크게 들어갔었던 웰크론 한택도 최근에 비중을 줄여놨었고, 비중 줄인 게 지금 900만원입니다. 웰크론 한택. 보세요, 여러분. 900만원을 정리했죠. 70만원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시면 손절한 종목이 훨씬 많아요. 물론 단타한 적도 있고, 뭐 공모주 한 것도 있고, 수익 본 것도 있고 한데, 보시면 딱 봐도 파란 종목이 훨씬 많죠. 근데 보시면 손실 금액이 크지 않죠.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짧게 짧게 손절하자. 먹을 때는 좀 10% 이상으로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간 조정 고려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추가 하락 고려해서 분할 매수할 것인지 손절 잡고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1차, 2차만 한다는 거. 2차 매수 어디서 하냐? 2차 매수 어디서 하냐? 추세 하단이나 이런 추세 하단이나 바닥권, 크게 봤을 때 바닥권. 왜냐면 대창스도 지금 제가 그러면 어떻게 보고 들어간 거냐? 이런 그림에 베팅을 한 거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최근 흐름 보면 이렇게 또 수렴을 위로 뚫은 모습이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위로 뚫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수렴 진행 중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하락하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라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락하면 여기서만 매수를 하거나 완전 크게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거 손절 많이 하고 매매 많이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하락해도 현금 비중이 현재 50%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으로 수익 보면 다 정리하고 결혼 준비할 예정입니다. 뭐 하락장 대비해서 현금 비중 만드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도 다 수익 보면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분할 매수는 이런 경우에 하고 손절 잡고 단기 매매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거. 이 얘기하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나스닥 선물 0.5%대. 왜 하락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일단 7월에 정해진 건 없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죠? 어제 FOMC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제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데 시장은 지금 반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은 끝났고 연말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뭐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흐름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매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매매했었던 종목들 손절도 많이 나갔고 수익도 많이 봤었고 수익 본 종목도 많고 손절 나간 종목도 많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막 제가 이거 아마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종목인데 막 20% 30%에서 손절하죠 그냥. 40%도 있죠 여러분. 40%도 있습니다. 20%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하락하더라도 내일 코스닥은 좀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하락하면 이 방어해줬던 압력을 매수세가 다시 다 반납되는 꼴이기 때문에 내일 이런 그림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주봉도 굉장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주봉상 5일 이평 타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